안녕하세요. 하이 공부방에 오신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이미 나서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좀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 자체가 상당히 조금 격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경기의 어떤 보호 방어를 위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국내 금융시장 경기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제목에도 있듯이 중국 경기 부양에 나설까라는 어떤 제가 오늘 타이틀을 들고 왔는데 실제로 이미 경기 부양에 일부는 좀 나서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경과 또 어떠한 정책들이 좀 추진될 건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전후로 해서 저희가 조금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한 이후에 금융시장 불안 자체가 당초는 이제 미국발 불안에서 중국 불안으로 사실은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좀 특징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지수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이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에 상당히 이제 조정,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를 보게 되면 오히려 나스닥은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선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중국 H지수, 그러니까 중국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대변하고 있는 홍콩 H지수를 보게 되면 연초만 해도 사실 미 연준의 어떠한 그런 긴축 불안 이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어떤 흐름을 좀 보였지만 이후에 상당 부분 하락, 최근에 9%대의 어떤 지금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때는 20% 이상의 좀 큰 낙폭을 좀 기록했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것들 자체가 금융시장의 흐름 자체를 상당히 좀 변화시켰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홍콩 증시의 불안 자체가 또 중국 본토 증시의 불안 자체가 상당히 조금 격화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홍콩 H지수 최근에 좀 반등은 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도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를 지수화한 나스닥 드래곤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해 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자체를 상당히 좀 키워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러한 불안 때문에 이제 구두 개입에도 나서고 하면서 조금 최근에 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 불안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라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중국 경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신용 불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8월 말에 헝다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의 어떤 부동산 이러한 쪽에서의 부실 문제 자체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지난해 중국의 디폴트가 난 회사들을 이렇게 좀 보면 부동산 업종 자체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당히 부실 위험 이런 것들이 커졌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중국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는 아직은 좀 플러스인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전월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6개월 연속 지금 주택 가격이 전월비 기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어떤 부실 우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종 자료를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대중국 수출입 비중, 특히 이제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수익 규모를 보게 되면 전체 수출의 약 한 24%, 거의 4분의 1 정도를 중국에서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제재를 피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가장 좀 우회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창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러브콜을 사실 좀 보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중국 역시 뭐 미국의 어떤 견제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어떤 지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최근 이제 미중 정상이 화상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데, 거기서 아마 그 러시아 지원에 대한 중국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미국이 경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러시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라는 쪽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이 좀 오갔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제재의 어떤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차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중국이 어떠한 행보를 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만약 계속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좀 우려되는 것들이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하는 나라의 뭐 어떠한 그 경제적 또 금융적인 어떤 그 거래를 하는 그러한 그 기관에 대해서 미국이 또다시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부분 자체가 발동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경기에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중국 경기 뭐 대내적으로 상당히 좀 압박을 받는 게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나서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제약 요인할까요? 뭐 이러한 것들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좀 제약 요인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정책 금리 자체가 뭐 역전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뭐 여전히 좀 수준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 정책의 차별화가 결국 부각될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자금들 자체가 이탈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중국 당국이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서두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미 연준이 소위 그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 특히 5월 달에 거의 50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중국 당국으로서는 서둘러서 이제 조금 뭐 통화 완화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중국이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확산세가 이제 심상치 않은 상황들입니다. 뭐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아직은 뭐 적은 규모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뭐 그때는 뭐 몇만 명이 나오긴 했지만 그 위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풀면서 상당 부분 뭐 100명 이하의 어떤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 2~3천 명대의 어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가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뭐 이러한 상황은 좀 분명한 어떤 상황으로 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 또 중국이 경착륙할 수도 있는 또 신용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좀 감안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이다 라는 쪽은 거의 좀 제 견해로는 좀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뭔가라면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과 금리 인하라든지 뭐 또 지준율이나 또는 이제 그 재정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한 적극적인 이제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의 비용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 감세 조치 뭐 또는 어떤 원자재 가격 통제 뭐 이러한 조치를 좀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주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이제 빅테크,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좀 강화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제 좀 빠졌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중국 내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사실은 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중국이 이미 경기 부양에 나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중국의 그 지방정부가 발행한 특수세 발행이 올해 들어와서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 2월 달에 중국 그 지방정부가 발행한 그 특수세 발행 규모가 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조 위안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9년, 20년, 21년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양이 사실은 지금 발행이 됐고요. 이렇게 발행된 를 통해서 마련한 자금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분은 결국 인프라 투자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부분이죠. 1, 2월 달 발표된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그 호조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거 이상의 사실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이미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결국은 지방 정부 손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들 자체가 인프라 투자로 사실은 이미 넘어오고 있다. 또 아직도 이러한 자금들 자체가 상당 부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상당 부분의 인프라 투자 자체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기대를 좀 걸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빅테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이러한 것들의 주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알리바바 주가 같은 경우는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폭포수처럼 사실은 떨어진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금융 불안 또 이제 IT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커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이것을 방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또 올해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전인대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하튼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육성을 상당 부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 정부가 이러한 그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소위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 자체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알리바바가 2004년 3월에까지 총 150에서 한 2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러한 알리바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소식,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가 별다른 이제 주가 부양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러한 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나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중국 정부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의견이 사실은 교환된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빅테크 규제 완화로 저희가 조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중에 이제 예상되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아무래도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중국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좀 경기를 부양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그 중국 생산자 물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통화 완화책과 관련돼서 저희가 보는 지표주가 이 중국 크레딧 임펄스라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지 중국 인민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을 이제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이 차트가 올라갈 경우가 이제 중국이 부양 쪽으로 이제 돌아섰다라는 의미로 사실 저희가 했는데 이미 조금 이제 돌아섰습니다. 근데 조금 더 경기 부양 차원에서 4월 중 금리를 인하하고 그 전에 또 지준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인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그동안 중국 증시 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좀 다행스러운 어떤 흐름들이 사실 좀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간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중국 정부 자체가 그동안의 어떤 좀 규제 또 긴축의 어떤 기조에서 좀 벗어나 좀 경기를 부양하고 또 주식시장을 부양하기에 완화책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 내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 분명하지만 중국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한편에서 보면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결국 국내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경기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그나마 조금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